안녕하세요. 다크라이프 이작가 TV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마우스피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색소폰을 처음 배울 때 생각했던 것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색소폰을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는 이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게 됐었죠. 그런데 색소폰을 조금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런 뇌에 또 그 눈이 가게 되었어요. 마우스피스의 목적은 소리, 톤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폰의 목적은 마우스피스로부터 나온 소리를 증폭하고 그 소리의 주파수, 피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우스피스의 역할과 색소폰의 역할, 색소폰도 좋아야 되겠지만 또 소리를 근원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우스피스도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번들피스 또 가지고 있었던 마우스피스로 소리를 내기 급급했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음색으로 연주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바꿔보려 했는데 어떤 것으로 바꿀지 그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초보자는 번들 마우스피스 또는 오프닝이 작은 마우스피스에 다소 약한 2호 리드로 연습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앙부서가 안정되고 음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으면 비로소 더 큰 오프닝을 갖는 마우스피스와 더 강한 리드인 2호 반 이상의 3호 그 이상의 리드를 사용을 한다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공부한 결과 프로 연주자는 꼭 아주 큰 오프닝을 갖는 마우스피스 또 더불어서 강한 리드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우스피스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것은 마우스피스의 오프닝 갭이 크면 약한 리드로, 작으면 강한 리드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마우스피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챔버, 페이싱, 베풀, 오프닝 갭 이러한 그 몇 가지의 요소들로 마우스피스를 그 특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따라서 제조사들은 다양한 마우스피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우스피스 제조사 몇 군데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셀머, 비틀러, 반도린, 오토링크, 두코프, 메이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조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번들피스는 S80 C스타였습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마우스피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드러버보다는 메탈 소재의 마우스피스가 프로 연주자의 포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잘 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메탈 피스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속해 있었던 그 동호회의 한 연주자는 버그라센 메탈 마우스피스로 연주를 하는데 음색이 이 하드러버 플라스틱 마우스피스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제가 1년을 연습을 하고 혹시나 해서 메탈 마우스피스를 불어보았으나 좁은 마우스피스를 온전하게 입술로 감싸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퀵이 엄청나게 자주 발생을 해서 아직은 내가 메탈 피스를
사용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포기했습니다. 메탈 마우스피스는 현재 제 수준에서는 동경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하드러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피스의 구조에 대해서 페이싱과 오프닝에 대해서 반도린 웹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우스피스를 규정하는 그 팩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우스피스의 오프닝과 페이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이 페이싱이 그 마우스피스의 끝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얼마만큼 길게 그 커브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페이싱 랭스가 짧다, 길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긴 커브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피스를 롱 페이싱 마우스피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커브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그런 마우스피스를 숏 페이싱을 가지는 마우스피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롱 페이싱이나 숏 페이싱이나 각기 다른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니드의 끝으로부터 얼마만큼 마우스피스의 그 사이가 벌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very open, open, medium, clos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좁다, 넓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마우스피스의 페이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롱 페이싱은 이렇게 빨간식으로 커브가 길게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미디엄은 그 중간 정도 되는, 숏은 아주 급격하게 그 페이싱이 짧은 게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사용했었던 마우스피스의 페이싱이 숏인지 롱인지 미디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숏과 롱과 미디엄 페이싱에 따른 각각의 음색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이런 마우스피스가 괜찮더라, 저런 마우스피스가 괜찮더라 라고 경험적으로 전달되어 온 그런 내용들로 말하자면 신입 회원들 또는 초보자들한테 그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마우스피스 제조사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숏 페이싱은 높은 음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반응이 빠릅니다. 전부가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악기를 충분하게 연주하기 어렵고 서브톤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셀모 솔로이스트 2호에서 H호까지 그리고 브릴하트 마우스피스 등이 숏 페이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가 주력으로 한 1년 반 사용했었던 마우스피스가 셀모 솔로이스트 2호인데요. 숏 페이싱 타입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곱게 저음을 내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숏 페이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롱 페이싱은 낮은 음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두꺼운 니드 부분을 진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롱 페이싱의 마우스피스는 실제보다 더 큰 오프닝을 제공하고 따라서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원하는 사람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단점이자 장점으로 음표를 변형, 밴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고요. 1950년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오토링크사의 제품과 버그라센 M형 등의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엄 페이싱 마우스피스는 숏과 롱의 균형점에 위치하는데요. 1950년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오토링크사의 제품과 메이어사의 제품 그리고 버그라센 SMS 등의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피스의 오프닝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오프닝이 작으면 쉽고 오프닝이 크면 어렵다고 동아리 선배들이 말을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프닝에 따라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연주 경력이 오래될수록 연주를 잘할수록 오프닝이 커지고 리드가 강해진다 라고 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프닝과 리드는 그 반대라고 그 웹사이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오프닝에 대한 장단점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편의적으로 호수로 정해놨거든요. 3에서 4, 5, 6, 7, 8, 9, 10. 마우스피스의 제조사의 스펙을 보시면 어떤 회사는 몇 호, 몇 호, 몇 호 이런 식으로 그 갭을 표시를 하고 어떤 회사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인치로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각각의 갭이 작은 것, 중간 것, 넓은 것에 대한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이 작은 거 연주하기 쉽다.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즉 인토네이션이 이분하다. 그리고 락드인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정이 고르고 아주 확실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풀의 선택에 있어서는 플랫 베풀 또는 롤 오버 베풀일 경우에는 잘 동작한다. 즉 오프닝 갭이 작으면 거의 플랫 베풀이나 롤 오버 베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챔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챔버는 모든 챔버는 다 괜찮다 하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세게 불게 되면 리드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삑사리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음정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고르고 아주 확고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을 밴드, 변형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나 음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음정을 변화시키는 것, 말하자면 비브라토도 음정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베풀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갭이 있는 마우스피스는 상대적으로 연주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이 굿, 괜찮다 하는 정도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인플렉션, 변형을 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베풀, 모든 챔버 타입이 적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갭이 큰 그런 마우스피스는 어떨까요? 하드 투 블루, 연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작은 거에서는 음정이 확고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이 장점이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단점이 됐죠. Take more control to keep in tune. 결국 음정을 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컨트롤, 아주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적인 또 반작용으로 장점으로 된 것은 뭐냐면 그 변화, 인플렉션을 주기가, 밴딩을 주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텝 베풀 사운드가 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챔버는 뭐 모든 챔버 타입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챔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챔버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보호와 이 마우스피스의 리드가 닿는 부분,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요 구간을 챔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지 챔버라고 하면 이 직경이 보호의 직경보다 큰 경우를 라지 챔버라고 하고, 같으면 미디엄 챔버라고 하고, 이 보호보다 작으면 스몰 챔버라고 합니다. 이 마우스피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고려할 대상임에는 분명한데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마우스피스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아리 연주자들 대부분 자기가 사용하는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어떤 챔버 타입일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챔버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발췌를 했고요. 챔버의 크기가 크면 낮은 주파수가 증폭이 되어 어두운 사운드가 생성되고, 챔버가 작으면 밝기가 증가한다. 즉 챔버는 오디오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챔버가 더 크면 저역 통과 필터가 생성되고 더 낮은 주파수를 증폭해서 종종 고역에 해를 주게 되고, 또 더 작은 챔버는 고역 필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를 줄여주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지 챔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41년 아돌프 sak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소폰의 첫 번째 마우스피스는 라지 챔버였다고 합니다. 1960년 미디엄과 스몰 챔버 마우스피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20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마우스피스의 대부분이 라지 챔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엄 챔버는 1940년 후반 메이어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 현재 대부분의 마우스피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스몰 챔버는 베풀 타입과 연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하이 베풀 타입의 마우스피스는 대체로 스몰 챔버라고 합니다. 자, 마우스피스의 베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풀이 뭔지도 모르고 색소폰을 2년을 불었습니다. 제가 쓰던 마우스피스는 S80 시스타와 솔로이스트 2호였는데요. 둘 다 로우와 플랫 베풀이었습니다. 동아리의 한 고수가 사용한 마우스피스는 전보 자바였는데요. 하이 베풀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 베풀은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중간 정도가 되는 롤 오버 베풀 타입을 찾아보았고, 제가 최근에 실험적으로 구입한 마우스피스는 일반 자바였습니다. 그럼 베풀 차이에 따른 음색의 차이는 어떠할까요? 그것을 여기서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플랫, 스트레이트 또는 로우 베풀입니다. 어둡고 부드러운 음색을 내어줍니다. 모든 음역대에서 일관된 소리를 내어줍니다. 스트레이트 베풀은 여기 보시면 마우스피스의 두께가 아주 일정한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롤 오버 베풀은 다소 어두운 음색이나 약간의 오버톤이 생성되기 때문에 밝게 느껴집니다. 팁 네일 바로 뒤에 살짝 올라온 언덕 같은 부분으로 인하여 더 많은 배음이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가 팁 네일이죠. 여기가 팁 네일입니다. 팁 네일 바로 뒤에 이렇게 볼록하게 라운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기류가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롤 오버 베풀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구입한 그 마우스피스 일반 자바도 이런 롤 오버 베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베풀 또는 스텝 베풀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우스피스의 내부가 마치 계단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베풀의 높이가 리드와의 간격을 좁혀주기 때문에 기류의 속도를 높여서 더 밝은 사운드를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밝은 소리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마우스피스 내부에 계단처럼 스텝을 주어서 아주 빠른 기류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를 좁혀준 것이죠. 여기 리드고 여기 마우스피스의 베풀이고요. 그래서 베풀에 따른 그런 음색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마우스피스의 4가지에 대해서 페이싱, 챔버, 그다음에 오프닝 갭, 베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배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반도린사의 마우스피스를 고르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마우스피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V5 또는 V5 재즈가 있는데 V5는 거의 스트레이트 베풀이죠. 대신에 V5 재즈는 약간 롤오버 베풀 타입입니다. 그렇죠? 롤오버 베풀이고요. 제가 구입한 자바는 이런 식으로 롤오버 베풀입니다. 그런데 점보 자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아주 스텝이 들어가 있는 스텝 베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프로 연주자들은 점보 자바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보 연주자들 또는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는 연주자들은 번들 마우스피스가 이런 스트레이트 베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로우 베풀, 스트레이트 베풀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V5의 A45 오프닝이 1000분의 1mm니까 2.2mm가 되겠습니다. 오프닝이 2.2mm. 여기 45라고 적혀 있는 그 호수가 실제로 2.2mm라는 뜻입니다. V5의 A45 마우스피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거고요. 일반 자바 A45는 오프닝이 2.2mm고 미디움 롱 페이싱을 가지고 있고 음색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보 자바 A45는 2.2mm 오프닝 갭을 가지고 있고 미디움 롱 페이싱을 가지고 있고요. 살사, 락 또는 모던 뮤직, 그러니까 클래식을 제외한 재즈풍의 어떤 대부분의 대중음악을 위한 표준적인 마우스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그 프로 연주자들이 이 점보 자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우스피스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데이터 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토 A45 같은 경우 2.2mm의 팁 오프닝이고 미디움 롱 페이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코멘디드 리드 스트렝스는 여기 이제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직 두려워서 구입을 망설이는 점보 자바 A45 역시 미디움 롱 페이싱이고 2.2mm의 그 오프닝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써본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한번 제 느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구입했을 때 번들로 포함되었던 마우스피스는 셀머의 S80C 스타였습니다. 플랫 로우 베풀이었고 오프닝 갭은 1.7mm. 챔버와 페이싱에 대한 자료는 제조사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색소폰을 3개월 배운 후에 오프닝이 조금 더 큰 마우스피스를 사용해 보라고 선배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골랐던 마우스피스는 같은 제조사에서 오프닝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다른 음색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솔로이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베풀은 플랫과 로우 타입이고요. 오프닝 갭은 2mm. 그리고 셀머에서는 마우스피스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머 솔로이스트 2 마우스피스는 숏 페이싱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고 고음에 강하고 대신에 저음에 약한 그런 마우스피스였습니다. 최근에 색소폰을 2년 배우고 제 스스로 찾아서 바꾼 마우스피스는 자바 A45였습니다. 롤 오버 베풀 타입이고 오프닝 갭은 2.2mm, 미디엄 롱 페이싱이고요. 챔버는 통상적으로 미디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셀머 S80 시스타에서는 제가 너무 이렇게 세게 물어서인지 몰라도 픽셀이가 많아서 그 많은 스킥 때문에 고생을 했고요. 셀머 솔로이스트 2는 스킥, 픽셀이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음색이 약간 답답했었습니다. 현재 적응하려고 노력 중인 자바 45는 답답한 음색이 아닌 좀 뚫린 또는 막힌 소리의 반대 정도 시원한 소리를 내주는 반면에 제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살짝 스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 A45는 좀 시원한 소리, 뭔가 이렇게 막힘이 없는 소리라면 셀머 솔로이스트 2는 고음이 아주 약한 건 아닌데 약간 답답한 고음을 낸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그 영상 중에 Sealed with a Kiss 부터 A45로 연주를 했고요. 그 전은 모두 솔로이스트 2호로 연주를 한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초보 연주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를 주장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아직 안 됩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의견을 낼 수가 없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제가 제 스스로 배운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라이프 이작가TV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